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동의보감 속 건강법인데요. 400년 전 허준 선생이 남긴 이 책에는 놀랍게도 현대인에게도 꼭 필요한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음양의 조화입니다. 음양이라는 말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양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동의보감에서는 사람의 몸을 자연의 축소판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늘과 땅의 기운이 그대로 우리 안에도 흐른다는 뜻이지요. 하늘의 기운, 이것이 바로 양입니다. 땅의 기운, 이것이 음입니다. 양은 따뜻하고 밝고 활동적인 에너지입니다. 음은 차갑고 어둡고 고요한 에너지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듯이 말이죠. 우리 몸에도 음양이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몸이 따뜻해지고 활동하는 것은 양의 작용입니다. 반대로 잠을 자고 몸이 쉬고 영양을 저장하는 것은 음의 작용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양이 조화를 이루면 건강하고 음양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병이 생긴다. 참 간단하면서도 깊은 진리 아닙니까? 현대의학으로 말하자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우리를 긴장시키고 활동하게 만듭니다. 부교감신경은 우리를 이완시키고 회복하게 만듭니다. 이 둘의 균형이 깨지면 불면증, 소화불량, 만성피로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양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열이 많아지고 불면증이 생기고 혈압이 올라가고 짜증이 늘어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과로하는 상태죠. 반대로 음이 너무 강하면요, 몸이 차갑고 기운이 없고 소화가 안 되고 우울해집니다. 기력이 떨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은 말합니다.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게 중용의 길을 가라고요. 이제 실생활로 들어가 볼까요? 동의보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이 바로 식습관입니다. 약보다 음식이 먼저다. 이것이 동의보감의 기본 철학입니다. 그리고 모든 음식에는 음양의 성질이 있습니다. 뜨거운 성질의 음식이 있고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고추, 마늘, 생강, 파 같은 것들은 양의 음식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푹 돋워줍니다. 반대로 수박, 참외, 오이, 배 같은 것들은 음의 음식입니다. 몸의 열을 식혀주고 갈증을 해소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바로 자신의 체질에 맞춰 먹어야 합니다.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 얼굴이 붉고 땀을 많이 흘리고 변비가 있고 입이 자주 마른다면 음의 성질을 가진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녹두, 팥, 보리, 메밀 같은 곡식들이 좋습니다. 과일로는 수박, 참외, 배, 감 등이 좋습니다. 채소로는 오이, 상추, 배추, 무 등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몸이 찬 분들은요, 평소 손발이 차갑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설사를 자주 하고 추위를 많이 탄다면 양의 성질을 가진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생강차를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추, 인삼, 홍삼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고기 중에서는 양고기나 닭고기가 좋습니다. 견과류로는 호두, 밤, 잣이 좋습니다. 동의보감은 계절에 따라 다르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봄에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봄은 양기가 처음 올라오는 계절입니다. 겨울 동안 움츠렸던 몸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싹이 돋는 채소들이 좋습니다. 냉이, 달래, 쑥, 돌나물 같은 봄나물들이 제격입니다. 신맛이 나는 음식도 좋습니다. 신맛은 간을 보호하고 기운을 모아주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름은 양기가 가장 왕성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몸 안의 열을 식혀줘야 합니다. 수박, 참외, 오이 같은 시원한 과일과 채소가 좋습니다. 찬 성질의 녹두죽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차가운 음료나 아이스크림을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속을 상하게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여름에도 따뜻한 차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미지근한 보리차나 결명자차가 좋습니다. 가을에는 어떻게 먹을까요? 가을은 양기가 서서히 내려가는 계절입니다. 이때는 겨울을 대비해 기운을 저장해야 합니다. 쌀, 밤, 대추 같은 곡식과 견과류가 좋습니다. 배, 사과, 감 같은 가을 과일도 훌륭합니다. 특히 배는 폐를 윤택하게 해서 가을철 기침과 목 건조에 좋습니다. 겨울에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겨울은 음기가 가장 강한 계절입니다. 이때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인삼, 홍삼, 대추, 생강 같은 보양식이 좋습니다. 따뜻한 국물 요리도 좋습니다. 삼계탕, 갈비탕, 소고기 묵국 같은 음식들이 제격입니다. 하지만 너무 기름지거나 매운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몸 안에 열이 쌓이면 오히려 병이 됩니다. 아침은 가볍게 먹으라고 동의보감은 말합니다. 아침은 양기가 처음 올라오는 시간입니다. 너무 무겁게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됩니다. 따뜻한 죽이나 국, 그리고 나물 반찬 정도가 좋습니다. 점심은 하루 중 가장 든든하게 먹어야 합니다. 낮 시간은 양기가 가장 왕성한 때입니다. 소화력도 가장 좋은 시간이죠. 이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충분히 드시면 됩니다. 저녁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저녁은 가볍게 일찍 먹어야 합니다. 밤은 음기가 올라오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몸이 휴식과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너무 늦게, 너무 많이 먹으면 숙면을 방해하고 소화에 부담을 줍니다. 저녁 7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식사 후 바로 눕지 말고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도 중요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물을 적당히 마시라고 했습니다. 너무 많이 마셔도 너무 적게 마셔도 안 됩니다. 특히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면 위장의 소화력을 떨어뜨립니다. 식사 30분 전이나 1시간 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은 장을 깨우고 배변을 도와줍니다. 다음으로 사계절에 따른 몸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봄을 생의 계절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간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한의학에서 간은 단순히 장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혈의 흐름을 조절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봄에 간이 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피로하고 화가 자주 나고 두통이 생기고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이렇게 생활해야 합니다. 첫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세요. 봄의 양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해 뜰 때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늦어도 아침 7시 전에는 일어나세요. 둘째, 산책을 자주 하세요. 봄바람을 쏘이며 걷는 것만으로도 간의 기운이 소통됩니다. 공원이나 산을 천천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스트레칭을 하세요. 특히 옆구리를 늘리는 동작이 좋습니다. 간의 경락이 옆구리를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넷째, 화를 참으세요. 봄은 간의 계절이라 화가 나기 쉽습니다. 감정을 억지로 누르지 말되 폭발시키지도 마세요.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다섯째, 신맛을 적당히 드세요. 매실차, 오미자차 같은 신맛 나는 차가 좋습니다. 하지만 과하면 간에 부담이 되니 적당히 드세요. 동의보감에서는 여름을 장의 계절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라는 때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심장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한의학에서 심장은 혈액순환뿐 아니라 정신활동과 의식을 주관합니다. 여름에 심장이 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잠을 잘 못 자고 입이 마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이렇게 생활해야 합니다. 첫째, 과도한 활동을 피하세요. 더위에 무리하게 일하거나 운동하면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낮 12시부터 3시까지는 가장 더운 시간이니 휴식을 취하세요. 둘째,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세요. 땀을 많이 흘리면 체액이 손실됩니다. 보리차, 결명자차 같은 시원한 차를 마시세요. 하지만 아이스 음료는 과하지 않게 드세요. 셋째, 가벼운 옷을 입으세요.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가 좋습니다. 몸에 열이 잘 발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낮잠을 자세요. 여름에는 밤이 짧아 수면이 부족하기 쉽습니다. 점심 식사 후 20-30분 정도 낮잠을 자면 심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쓴맛을 드세요.
쓴맛은 심장을 보호합니다. 여주, 쓴바귀, 녹차 같은 음식이 좋습니다. 하지만 위장이 약한 분은 과하지 않게 드세요. 동의보감에서는 가을을 수의 계절이라고 했습니다. 거두어들이는 때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폐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한의학에서 폐는 호흡뿐 아니라 피부와 체표를 방어하는 역할도 합니다. 가을에 폐가 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침이 나고 목이 건조하고 감기에 자주 걸리고 피부가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이렇게 생활해야 합니다. 첫째, 건조함을 조심하세요. 가을은 공기가 건조한 계절입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두세요. 실내 습도를 50-6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호흡 운동을 하세요. 깊은 호흡은 폐를 튼튼하게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세요. 복식 호흡을 하면 더욱 좋습니다. 셋째, 목을 따뜻하게 하세요. 가을 아침, 저녁은 쌀쌀합니다. 얇은 스카프나 목도리로 목을 보호하세요. 목이 차가워지면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넷째, 매운맛을 줄이세요. 매운 음식은 폐를 자극합니다. 가을에는 고추, 마늘 같은 자극적인 음식을 평소보다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단맛과 신맛을 드세요. 배, 감, 사과 같은 가을 과일이 좋습니다. 특히 배는 폐를 윤택하게 하는 최고의 과일입니다. 배즙이나 배숙을 드시면 좋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겨울을 장의 계절이라고 했습니다. 저장하고 보존하는 때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신장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한의학에서 신장은 생명력의 근본입니다. 성장, 발육, 생식을 주관하는 장기입니다. 겨울에 신장이 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리고 귀가 잘 안 들리고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이렇게 생활해야 합니다. 첫째, 따뜻하게 지내세요. 특히 허리와 발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신장의 기운은 허리에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내복을 입고 두꺼운 양말을 신으세요. 둘째,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세요. 겨울은 자연도 쉬는 계절입니다. 해가 뜬 후에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충분한 수면으로 기운을 저장하세요. 셋째, 과도한 활동을 피하세요. 겨울에 땀을 많이 흘리면 기운이 손실됩니다. 운동은 실내에서 가볍게 하세요. 밖에서 운동할 때는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세요. 넷째, 짠맛을 조심하세요. 짠맛은 신장으로 들어갑니다. 너무 짜게 먹으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싱겁게 드시되 따뜻한 국물로 드세요. 다섯째, 보양식을 드세요. 겨울은 보양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인삼, 홍삼, 대추, 생강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하지만 몸에 열이 많은 분은 조심하세요. 이제 하루 중 시간대별 건강법을 알아볼까요? 동의보감에서는 하루를 12등분했습니다. 각 시간마다 특정 장기의 기운이 왕성해집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자시입니다. 이때는 담의 기운이 왕성합니다. 이 시간에는 반드시 깊은 잠에 들어야 합니다. 담은 결단력과 용기를 주관합니다. 이 시간에 자지 않으면 다음날 머리가 맑지 않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축시입니다. 이때는 간의 기운이 왕성합니다. 간은 혈액을 저장하고 해독 작용을 합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야 간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합니다. 이때 자주 깨거나 잠을 못 자면 간 기능이 떨어지고 피로가 쌓입니다.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인시입니다. 이때는 폐의 기운이 왕성합니다. 이 시간에 기침이나 천식이 심해지는 이유입니다. 폐가 활발하게 작동하며 묵은 것들을 배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만성기관지염이 있는 분들은 이 시간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묘시입니다. 이때는 대장의 기운이 왕성합니다. 배변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고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면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배변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진시입니다. 이때는 위의 기운이 왕성합니다. 소화력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꼭 드셔야 합니다. 아침을 거르면 위장이 손상됩니다. 따뜻한 죽이나 국으로 위장을 깨우세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사시입니다.
이때는 비장의 기운이 왕성합니다. 비장은 소화와 영양 흡수를 담당합니다. 이 시간에 집중력이 가장 좋습니다. 중요한 일이나 공부는 이 시간에 하세요. 간식이 필요하면 견과류나 과일을 드세요. 낮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시입니다. 이때는 심장의 기운이 가장 왕성합니다. 양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점심을 든든히 드시되 너무 과식하지는 마세요. 식후에는 20-30분 정도 낮잠을 자면 심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미시입니다. 이때는 소장의 기운이 왕성합니다. 소장은 영양분을 흡수하고 찌꺼기를 분리합니다. 이 시간에는 소화를 방해하지 않도록 과격한 운동이나 무리한 일을 피하세요. 대신 가벼운 산책이 좋습니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신시입니다. 이때는 방광의 기운이 왕성합니다. 수분 대사가 활발한 시간입니다. 이때 물이나 차를 충분히 마시면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오후에 피로를 푸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유시입니다. 이때는 신장의 기운이 왕성합니다. 이 시간에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가볍게 먹되 영양가 있게 드세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술시입니다. 이때는 심포의 기운이 왕성합니다. 심포는 심장을 보호하는 막입니다. 이 시간은 가족과 함께 보내기 좋은 시간입니다. 편안한 대화로 마음을 풀어주세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보다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담소를 나누세요. 밤 9시부터 11시까지 해시입니다. 이때는 삼초의 기운이 왕성합니다. 삼초는 몸 전체의 기운을 조절합니다. 이 시간에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해야 합니다. 따뜻한 물로 씻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늦어도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세요. 이제 마음 이야기를 해볼까요? 동의보감에서는 감정을 7정이라고 했습니다. 기쁨, 분노, 걱정, 사려, 슬픔, 두려움, 놀람. 이 7가지 감정입니다. 모든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한 가지 감정에 지나치게 치우칠 때입니다. 동의보감은 말합니다. 지나친 기쁨은 심장을 상하게 하고 지나친 분노는 간을 상하게 한다. 지나친 걱정은 비장을 상하게 하고 지나친 슬픔은 폐를 상하게 한다. 지나친 두려움은 신장을 상하게 한다. 특히 분노는 조심해야 합니다. 화가 나면 간의 기운이 올라갑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혈압이 오르고 심하면 뇌졸중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첫째, 깊게 호흡하세요. 화가 날 때는 호흡이 짧아집니다. 의식적으로 천천히 깊게 호흡하세요. 숨을 들이쉬며 배를 부풀리고 숨을 내쉬며 배를 집어넣으세요. 이것을 10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둘째, 잠시 그 자리를 떠나세요. 화가 치밀 때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후회할 일을 만들기 전에 잠시 자리를 피하세요. 화장실에 가거나 물 한 잔을 마시러 가세요. 셋째, 산책을 하세요. 걷기는 최고의 감정 조절법입니다. 리드미컬한 걸음은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특히 자연 속을 걷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와 풀의 초록색은 간의 기운을 안정시켜줍니다. 넷째, 신맛을 드세요. 매실차나 오미자차가 좋습니다. 신맛은 흩어진 기운을 모아줍니다. 화가 자주 나는 분은 평소 신맛 나는 차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걱정이 많으면 비장이 상합니다. 소화가 안 되고 입맛이 없어지고 몸이 무거워집니다. 걱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첫째, 적어보세요. 막연한 걱정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걱정거리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적고 나면 의외로 별것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해결 방법을 찾아보세요. 둘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대부분의 걱정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합니다. 셋째, 단맛을 드세요. 대추차나 꿀물이 좋습니다. 단맛은 비장을 보호하고 기운을 푹 돋워줍니다. 하지만 설탕이나 과자 같은 정제된 단맛은 피하세요. 자연의 단맛이 좋습니다. 넷째, 노래를 부르세요.
노래는 걱정을 날려버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가슴이 뚫리고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혼자 있을 때 마음껏 불러보세요. 슬픔이 지나치면 폐가 상합니다. 기운이 없고 기침이 나고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슬픔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첫째, 울어도 괜찮습니다. 눈물은 감정을 해소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참지 마시고 실컷 우세요. 울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둘째, 운동을 하세요. 슬플 때는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이세요. 운동은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셋째, 매운맛을 드세요. 생강차가 특히 좋습니다. 매운맛은 폐의 기운을 소통시킵니다. 막힌 기운이 풀리면서 슬픔도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넷째, 사람들과 만나세요. 혼자 있으면 슬픔이 더 깊어집니다. 친구나 가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세요.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풀립니다. 두려움이 지나치면 신장이 상합니다. 허리가 아프고 소변이 자주 마렵고 밤에 식은땀을 흘립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첫째, 두려움을 인정하세요. 두려운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누구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나는 지금 두렵구나라고 인정하세요. 인정하는 순간 두려움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두려움을 한 번에 극복하려 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세요. 성공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셋째, 짠맛을 적당히 드세요. 된장국이나 미역국이 좋습니다. 짠맛은 신장으로 들어가 두려움을 가라앉혀줍니다. 하지만 너무 짜게 먹지는 마세요. 넷째, 명상을 하세요. 명상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호흡에 집중하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세요. 하루 10분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말합니다. 움직이되 지나치지 말고 쉬되 게으르지 말라. 운동과 휴식 둘 다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움직이면 기운이 소진됩니다. 너무 적게 움직이면 기혈이 막힙니다. 적당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동의보감이 가장 권장하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온몸의 기혈을 순환시킵니다.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적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일 이상 걸으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편안하게 걸으세요. 아침 산책이 특히 좋습니다.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걸으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녁 산책도 좋습니다. 식후 30분 후에 가볍게 걸으면 소화에 도움이 되고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막힌 기혈을 뚫어줍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스트레칭이 좋습니다. 잠자는 동안 굳은 몸을 풀어주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목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허리를 좌우로 비틀어주세요. 다리를 쭉 뻗어 발목을 돌려주세요. 각 동작을 천천히 부드럽게 하세요. 통증이 있으면 무리하지 마세요. 편안한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세요. 숨을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호흡하세요. 호흡은 생명의 근본입니다. 제대로 된 호흡은 그 자체로 운동입니다. 복식 호흡을 연습해 보세요. 편안하게 앉거나 누우세요.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배에 올려놓으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리세요. 가슴은 움직이지 않고 배만 나와야 합니다. 잠시 숨을 멈추세요.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며 배를 집어넣으세요. 이것을 10회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복식 호흡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운동이 좋다고 무리하면 안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기운을 손상시킵니다. 조깅보다는 걷기가 좋습니다. 등산도 천천히 여유롭게 하세요. 정상을 정복하려 하지 마세요. 과정을 즐기세요. 운동 중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너무 차거나 어지러우면 즉시 중단하세요. 무리한 운동은 독이 됩니다. 쉴 때는 제대로 쉬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쉬는 것은 진정한 휴식이 아닙니다.
눈과 뇌가 계속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휴식이란 무엇일까요?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있는 것,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이 진정한 휴식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5분씩 완전히 멈춰서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존재하세요. 그것만으로도 기운이 회복됩니다. 동의보감은 말합니다. 잠은 최고의 보약이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회복됩니다. 세포가 재생되고, 면역력이 강화되고, 기억이 정리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간과 담이 활발하게 작동하며 해독과 재생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에 자지 않으면 그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밤의 특정 시간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잠자리 환경이 중요합니다. 방은 어둡고 조용해야 합니다. 작은 빛이라도 수면을 방해합니다. 암막 커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는 18-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덥거나 춥지 않아야 합니다. 침구는 청결하고 편안해야 합니다. 베개 높이도 중요합니다. 너무 높으면 목이 아프고 너무 낮으면 콧골이가 생깁니다. 자신에게 맞는 높이를 찾으세요. 누워서 목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는 높이가 좋습니다.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을 방해합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도 좋습니다. 족욕도 좋은 방법입니다.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5-20분 담그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이 이완되며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라벤더나 캐모마일 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하지만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에 가게 되니 적당량만 드세요. 잠이 오지 않는다고 억지로 자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깨어납니다. 20-30분 뒤척였는데도 잠이 안 오면 침대에서 일어나세요. 어두운 곳에서 가만히 앉아 있거나 지루한 책을 읽으세요. 졸음이 오면 다시 누우세요. 낮잠을 너무 많이 자지 마세요. 3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낮잠을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카페인도 조심하세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홍차를 피하세요. 카페인은 6시간 이상 체내에 남아 있습니다. 술도 수면에 좋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면 쉽게 잠들지만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자주 깨고 아침에 피곤합니다. 건강한 하루는 아침에 결정됩니다. 일찍 일어나세요. 해가 뜨기 전후가 가장 좋습니다.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침대에 누운 채로 가볍게 스트레칭 하세요. 팔다리를 쭉 펴고 목을 천천히 돌리고 온몸을 기지개 켜듯 늘려주세요.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밤새 말라있던 몸에 수분을 공급합니다. 장을 깨우고 배변을 돕습니다. 화장실에 가세요. 규칙적인 배변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세요.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산책이나 스트레칭, 체조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세요. 10-20분이면 충분합니다. 따뜻한 아침 식사를 하세요. 아침은 거르지 마세요. 죽이나 국, 그리고 반찬 몇 가지면 됩니다. 점심은 든든하게 드세요. 하루 중 가장 소화력이 좋은 시간입니다. 다만 과식은 피하세요. 배가 80% 정도 차면 숟가락을 놓으세요. 식사 후 바로 일하지 마세요. 10-15분 정도 쉬거나 가볍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20-30분 낮잠을 자세요. 의자에 앉아서 눈만 감고 있어도 됩니다. 짧은 휴식이 오후의 활력을 높여줍니다. 저녁은 일찍 가볍게 드세요. 늦어도 7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세요. 식사 후 산책을 하세요. 30분 정도 천천히 걸으면 소화에 도움이 되고 잠자리에 들 준비가 됩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편안하게 보내세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보다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세요. 잠자기 1-2 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씻으세요. 목욕이나 샤워로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세요. 족욕도 좋습니다. 침실을 정리하고 환기하세요. 어두운 조명으로 바꾸세요.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몸을 이완시켜 숙면을 준비하세요.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세요.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스트레스입니다. 1. 인간관계, 경제적 압박 등 스트레스의 원인은 끝이 없습니다. 동의보감의 관점에서 보면 스트레스는 음양의 불균형을 만듭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항진됩니다. 이것은 양기가 지나치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오르고 근육이 긴장하고 소화가 안 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몸과 마음이 모두 병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기를 내리고 음기를 보충해야 합니다. 즉, 이완하고 휴식해야 합니다. 명상, 요가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산이나 바다, 숲 같은 곳 말입니다. 자연의 기운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취미 생활도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잊습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즐거움입니다. 불면증도 현대인의 큰 문제입니다. 동의보감의 관점에서 보면 불면증은 음양의 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낮에는 양이 활동하고 밤에는 음이 휴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어떻습니까? 낮에도 실내에서 일하고 밤에도 불을 켜고 활동합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블루라이트는 우리의 생체 리듬을 망가뜨립니다. 밤인데도 뇌는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연의 리듬을 회복해야 합니다. 낮에는 햇빛을 충분히 쬐세요. 적어도 30분 이상 야외에서 활동하세요. 햇빛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에 필수입니다. 저녁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세요. 오렌지색 계열의 따뜻한 조명이 좋습니다. 밝은 형광등은 피하세요.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를 멀리하세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세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현대인들은 소화불량에 시달립니다. 불규칙한 식사, 과식, 폭식, 자극적인 음식, 인스턴트 식품, 이 모든 것들이 비장을 약하게 합니다. 동의보감에서 비장은 소화의 중심입니다. 비장이 약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규칙적으로 식사하세요. 새끼를 거르지 말고 매일 같은 시간에 드세요. 천천히 씹어 먹으세요. 한 입에 30번 이상 씹으세요. 침이 음식과 섞이면서 소화가 쉬워집니다. 따뜻하게 먹으세요. 차가운 음식은 비장을 상하게 합니다. 국이나 찌개 같은 따뜻한 음식이 좋습니다. 과식하지 마세요. 배가 80% 정도 차면 멈추세요. 과식은 비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세요. 너무 맵거나 짜거나 기름진 음식은 소화기를 자극합니다. 담백한 음식이 좋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만성 피로에 시달립니다. 아무리 쉬어도 피곤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동의보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기가 부족한 것입니다. 기는 우리 몸의 생명 에너지입니다. 기가 부족하면 모든 것이 힘듭니다. 왜 기가 부족해질까요? 과로, 수면 부족,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기를 소모시킵니다. 그리고 제대로 보충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일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세요. 일만 하고 쉬지 않으면 기가 고갈됩니다. 숙면을 취해야 합니다. 잠은 기를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밤 11시 전에 자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드세요. 쌀, 콩, 고기, 생선 같은 기본적인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이 좋습니다.
인삼, 홍삼, 대추 같은 보약제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완벽하려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내려놓으세요. 고혈압도 현대인의 큰 문제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 흔합니다. 동의보감의 관점에서 보면 고혈압은 양기가 지나치게 올라간 것입니다. 스트레스, 과로, 화 이런 것들이 양기를 올립니다. 또한 짠 음식, 기름진 음식, 술, 담배 같은 것들도 원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평안하게 해야 합니다. 화를 줄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명상이나 호흡 운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음식을 가볍게 드세요.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고기는 적당히, 생선은 자주 드세요. 소금을 줄이세요. 하루 5지 이하로 제한하세요. 국물 음식도 건더기만 건져 드세요.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걸으세요. 체중을 관리하세요. 비만은 고혈압의 주요 원인입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이번에는 계절별 건강 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는 특히 건강에 조심해야 합니다. 봄, 가을 환절기에는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아침, 저녁 기온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옷을 여러 겹 입으세요. 더우면 벗고 추우면 입을 수 있게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으세요. 특히 목과 손목, 발목을 따뜻하게 하세요. 이 세 곳을 산목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차가워지면 감기에 걸립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환절기에는 공기가 건조합니다.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야 점막이 건조해지지 않습니다. 비타민C를 섭취하세요. 귤, 감, 키위 같은 과일이 좋습니다.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무더운 여름 어떻게 견딜까요? 동의보감은 말합니다. 더위를 피하되 지나치게 차게 하지 말라.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지 마세요. 실내외 온도차가 5도 이상 나면 몸이 적응하기 힘듭니다. 자율신경이 혼란을 일으킵니다. 선풍기를 직접 몸에 쐬지 마세요. 벽이나 천장을 향하게 하세요. 간접적으로 바람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찬물보다는 따뜻한 차를 마시세요. 역설적이지만 따뜻한 것이 더 시원합니다. 몸 안의 열을 땀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입니다. 보리차, 결명자차가 좋습니다. 수박, 오이, 참외 같은 여름 과일과 채소를 드세요. 몸의 열을 식혀주고 수분을 보충해줍니다. 낮 12시부터 3시까지는 가능한 한 실내에서 쉬세요. 가장 더운 시간대입니다. 무리하게 활동하지 마세요. 추운 겨울 어떻게 지낼까요? 동의보감은 말합니다. 추위에 몸을 단련하되 무리하지 말라. 따뜻하게 입으세요. 하지만 너무 두껍게 입어서 땀을 흘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적당히 따뜻하게 입으세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세요. 20도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덥게 하면 건조해집니다. 가습을 하세요. 겨울철 실내는 매우 건조합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빨래를 널어두세요. 따뜻한 음식을 드세요. 국, 찌개, 죽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생강차, 대추차, 인삼차도 좋습니다. 운동을 계속하세요. 춥다고 집에만 있으면 기혈이 정체됩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밖에 나가세요. 햇빛을 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명상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수련입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명상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병이 생기지 않는다. 이것이 동의보감의 가르침입니다. 명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기본 명상법을 한번 배워볼까요? 편안하게 앉으세요.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앉거나 자신에게 편한 자세면 됩니다. 등을 곧게 펴세요. 하지만 긴장하지는 마세요. 자연스럽게 곧게 펴세요. 눈을 가볍게 감으세요. 완전히 감거나 반쯤 뜨거나 편한 대로 하세요. 호흡에 집중하세요.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 그것을 느끼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관찰하세요.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10분, 15분으로 늘리세요. 하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앉아있는 명상이 힘들다면 걷기 명상을 해보세요. 천천히 걸으며 명상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곳을 선택하세요. 공원이나 산책로가 좋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으세요.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하세요.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느낌, 그것을 느끼세요. 주변의 소리를 들으세요. 새소리, 바람소리, 나뭇잎 소리, 그것들에 귀 기울이세요. 주변의 풍경을 보세요. 나무, 꽃, 하늘, 구름, 그것들을 바라보세요. 생각하지 말고 느끼세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세요. 명상을 규칙적으로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혈압이 안정됩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감정 조절이 쉬워집니다.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현대 과학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뇌 영상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뇌의 구조를 바꿉니다. 스트레스를 관장하는 부위는 작아지고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는 커집니다. 동의보감의 지혜가 옳았던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동의보감은 말합니다. 봄에 태어나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익어 겨울에 저장한다. 인생도 사계절과 같습니다. 50대 이후는 가을과 겨울입니다. 이제는 무리하게 뛰어다닐 때가 아닙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대신 젊었을 때 없던 지혜가 있습니다. 경험과 통찰이 있습니다. 그것이 노년의 가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적게 먹어야 합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먹으면 살이 찝니다. 그리고 각종 성인병이 생깁니다. 배가 70-80% 차면 숟가락을 놓으세요. 조금 부족한 듯한 것이 좋습니다. 동의보감은 말합니다. 배불리 먹으면 병이 생기고 적게 먹으면 오래 산다. 간식도 줄이세요. 특히 과자나 빵 같은 것들은 영양가는 없고 칼로리만 높습니다. 배가 고프면 과일이나 견과류를 드세요. 나이가 들면 움직임도 느려집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급하게 움직이면 다칩니다. 낙상은 노년에 가장 위험합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이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조심하세요.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럽습니다. 침대에 앉아 잠시 적응한 후 일어나세요. 계단을 조심하세요. 가능하면 손잡이를 잡고 오르내리세요. 욕실도 조심하세요. 미끄러지기 쉬운 곳입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으세요. 규칙적인 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하세요. 우리 몸은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몸의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건강해집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작은 병은 쉽게 고칠 수 있지만 큰 병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특히 다음 검사는 꼭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 암 검진 위, 대장, 폐, 유방, 자궁, 골밀도 검사 특히 여성, 시력, 청력 검사, 치과 검진도 잊지 마세요. 치아 건강이 전신 건강과 연결됩니다. 이상이 있으면 즉시 치료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보감의 음향 좋아. 어렵지 않으시죠?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실천들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 시작하기, 30분 산책하기, 천천히 씹어 먹기, 화를 참고 마음 가라앉히기, 이런 작은 것들의 모임입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일찍 자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은 아침 산책을 더 해보세요. 모레는 명상을 시도해 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면
어느새 건강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음양의 조화란 결국 자연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사는 것입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쉬는 것입니다. 봄에는 새싹처럼 활기차게, 여름에는 햇살처럼 왕성하게, 가을에는 열매처럼 풍성하게, 겨울에는 씨앗처럼 조용하게,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마세요. 자연을 따르세요. 그러면 자연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동의보감은 말합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하다.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작은 것에 기뻐하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는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건강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모두가 건강해야 합니다. 서로를 돌보세요. 서로를 격려하세요.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웃으세요. 건강한 공동체가 건강한 개인을 만듭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이 영상을 끝내고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세요. 물 한 마늘 천천히 마시세요. 5분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락하세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400년 전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에 남긴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음양의 조화.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삶의 지혜입니다. 건강이 비밀입니다. 균형을 잡으세요.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게,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중용의 길을 가세요. 자연의 리듬을 따르세요. 계절의 변화에 맞춰 사세요. 하루의 리듬에 맞춰 사세요.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마음을 평화롭게 하세요. 감정의 균형을 잡으세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세요. 이 모든 것이 음양의 조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건강한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은 목적이 아닙니다. 건강은 수단입니다. 무엇을 위한 수단일까요?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수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니 건강에 집착하지 마세요. 건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건강한 것입니다. 가끔은 규칙을 어겨도 괜찮습니다. 손주가 사달라는 아이스크림을 사주세요. 친구들과 만나 한잔 하셔도 됩니다. 여행 가서 맛있는 것 드세요. 인생은 즐거워야 합니다. 너무 엄격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건강하게 살면 가끔의 일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특권입니다. 50대, 60대, 70대, 각 나이마다 그 나이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젊음의 활력은 없지만 노년의 지혜가 있습니다. 육체의 힘은 약해지지만 마음의 힘은 강해집니다. 이것이 나이 들매 선물입니다.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60세에 시작해도 됩니다. 70세에 시작해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변화는 즉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3개월 후면 몸이 가볍습니다. 6개월 후면 건강검진 수치가 좋아집니다. 1년 후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국의 공원과 산책로에서 매일 아침 걷는 분들을 보세요. 그들도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동네 경로당과 복지관에서
요가와 체조를 하는 분들을 보세요. 그들도 똑같이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도 그 대열에 함께 하세요. 혼자 하기 힘들면 친구와 함께 하세요. 배우자와 함께 하세요. 이웃과 함께 하세요. 함께 하면 더 쉽고 더 즐겁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이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동의보감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음양의 조화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웃음이 가득한 나날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고 매일 밤 편안하게 잠드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행도 가시고 취미도 즐기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동의보감은 생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 이것이 동의보감의 첫 문장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손주를 위해, 친구를 위해 건강하세요. 그들이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웃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오늘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해도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건강한 삶을 시작하세요. 한 걸음씩 걸어가세요. 천천히, 꾸준히. 그러면 언젠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도달할 것입니다. 동의보감의 지혜와 함께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고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건강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내일도 더욱 건강한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양의 조화 속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사시기를, 마음의 평화 속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따뜻한 시간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